인천에 사시는 71세 이복순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셨는데요. 3년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니 특별히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활성 산소 수치도 그대로였고요. 할머니는 속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사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대학병원 영양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5분만 데쳐도 핵심 영양소의 약 68%가 물속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브로콜리인데요.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성분은 대부분 물과 함께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볶아서 드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드시든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탁에서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항암 성분 섭취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건강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조리법의 진실과 설포라판의 비밀. 둘째, 새싹 브로콜리라는 놀라운 대안. 셋째, 우리 몸을 지키는 6가지 효능. 넷째, 함께 먹으면 효과가 올라가는 조합. 그리고 5째,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보관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복순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야 맞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데치지 말고 쪄서 드셨어야 합니다. 국제식품과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조리법별 영양소 보존율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명확합니다.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소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짧은 시간에 익히기 때문에 손실이 적었고요. 가장 나쁜 방법이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브로콜리의 핵심 영양소 중 상당수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담그면 이 성분들이 물속으로 쏟아져 나가는 건데요. 찜은 수증기로 우리 브로콜리를 익히니까 직접 물에 닿지 않아서 영양소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찌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 식이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찔 때 3분에서 5분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열 자체로도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찜기에 올려서 딱 3분에서 5분만 쪄주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주방에서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데쳐야 하는 경우라면 겨자나 와사비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포라판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브로콜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설포라판이 우리가 브로콜리를 먹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모두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브로콜리 속에 설포라판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원료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각각 다른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금고이고 미로시나제는 열쇠입니다. 열쇠로 금고를 열어야 보물인 설포라판이 나오는 건데요. 브로콜리가 통째로 있을 때는 둘이 만날 수 없습니다. 칼로 자르거나 씹을 때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비로소 둘이 만나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 설포라판을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조리하기 전에 잘게 잘라주세요. 칼로 다져도 좋고 손으로 작게 뜯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잘게 자른 뒤에 바로 익히지 않는 겁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두세요. 우리가 잘라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주면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제가 충분히 반응해서 설포라판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국내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이 방법을 쓰면 설포라판 생성량이 최대 2.8배까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사과나 요구르트와 함께 믹서에 갈아 드시면 세포벽이 완전히 부서져서 좋습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데치셨다면
겨자나 와사비를 같이 드세요. 끓는 물 때문에 효소가 망가진 상태인데요. 겨자류 식품에 동일한 효소가 남아있어서 빠진 열쇠를 채워줍니다. 초장만 찍는 건 이 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최근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국제영양과학 학술지 종합 분석에서 설포라판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뇌 장벽이라는 건 뇌를 보호하는 벽인데요. 대부분의 영양소가 이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은 이 벽을 통과해서 직접 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치매 예방 성분이 뇌까지 직접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은 뒤에서 뇌 건강 효능을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깜짝 놀라실 식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새싹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씨앗을 심고 3일에서 7일 정도 키운 어린 싹인데요. 길이가 약 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싹입니다. 이 작은 싹이 왜 주목받는지 아시나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새싹 상태일 때 설포라판 원료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성숙한 브로콜리의 2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농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작은데 핵심 성분은 수십 배나 더 빽빽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발표된 후속 연구들에서도 새싹 브로콜리의 항산화, 항염증, 간 보호 효과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집에서 직접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씨앗은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요. 물만 주면 일주일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비빔밥 위에 올리시거나 나물처럼 무쳐 드시면 됩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콜리가 우리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 하실 때 많으시죠? 우리가 뭘 하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사람 이름이 혀 끝에서 맴도는 경우요. 우리 나이쯤 되면 당연하다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우리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비타민 K 두 성분이 우리 뇌를 이중으로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뇌 속 염증 반응을 낮춰주고 비타민 K는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뇌에 쌓이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데요. 설포라판이 이 단백질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포라판은 혈액 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물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 벽 앞에서 멈추는데 설포라판은 직접 우리 뇌까지 도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퇴직교사 김판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 우리처럼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셔서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찐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넉 달쯤 지나니까 전보다 머리가 한결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브로콜리만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식습관 변화가 도움이 된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국립암센터 자료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2가지 방식으로 암세포에 대응합니다. 첫째,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정상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암세포는 이 과정이 고장나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설포라판이 이 고장난 과정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새 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합니다. 암세포에게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건데요. 2025년 국제종합분석 논문에서도 설포라판의 이런 항암작용이 여러 종류의 암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래되면 안에 때가 끼면서 좁아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설포라판도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국내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3%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혈당 관리인데요. 대한당뇨병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 한국인의 약 3명 중 1명이 당뇨이거나 당뇨 직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몸속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잘 돌아가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완화해줍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임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농축된 브로콜리 성분을 석 달간 섭취한 뒤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내려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데요. 유익균이 늘어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국제미생물학 학술지 연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설포라판이 장 속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까지 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좋은 균을 늘려주고 설포라판이 나쁜 균을 줄여주니까 이중으로 우리 장 건강을 지켜주는 셈이죠. 여섯 번째는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줍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K는 시멘트인 셈이에요. 시멘트가 있어야 우리 뼈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연구에서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골절 위험이 약 31% 낮았다고 합니다. 2024년 관절연구학술지에서는 설포라판이 골관절염 염증을 줄여준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최근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배터리 같은 건데요. 이게 잘 작동해야 우리 몸에 활력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효능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뇌 건강, 항암, 심혈관, 혈당 조절, 장 건강, 뼈와 관절까지입니다. 이제 브로콜리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합은 달걀인데요. 브로콜리 속 비타민 중에는 기름 성분과 만나야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이 이 흡수를 도와주는 건데요. 달걀에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뇌 건강에 좋아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만나면 인지 기능 보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브로콜리 달걀볶음 한 접시면 간편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에 대응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암 억제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중약불로 3분만 살짝 볶으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잘 되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여기에 마늘 두세 쪽을 다져서 함께 볶으시면 우리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기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양파도 함께 넣으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지고 혈당 관리에도 이중으로 도움이 되고요. 우리 전통 음식에서 마늘과 양파가 빠지지 않잖아요. 조상님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강 영상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한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와파린은 반대로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포인트는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안 먹고, 내일 많이 먹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약 효과가 불안정해지거든요.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일정한 섭취량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요즘 많이 처방되는 새로운 혈액 응고 방지 약들은 비타민 K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2024년 국제분자과학 학술지 종합 리뷰에 따르면 조리된 브로콜리를 하루 한두 컵 드시는 건 안전합니다. 익히면 문제 성분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다만 생브로콜리를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고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전문의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화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라피노스라는 성분 때문에 가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소량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요. 잘 익혀서 드시면 가스가 훨씬 덜 생깁니다. 지금까지 주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와파린 복용자, 갑상선 질환, 소화 민감증 이 3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세척법과 보관법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 사이에 먼지나 벌레가 숨을 수 있어서 제대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꽃봉오리를 아래로 뒤집어서 흐르는 물에 먼저 헹구시고요. 소금물에 15분 정도 뒤집어 담가두신 후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됩니다. 보관은 냉장 보관이 우리 브로콜리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상온에 이틀만 두셔도 비타민C가 절반 가까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감싸서 채소칸에 넣어두시면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씻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물기가 있으면 더 빨리 상하거든요. 오래 보관하시려면 작은 송이로 잘라서 찜기에 1분만 살짝 데친 뒤 찬물에 식혀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한 달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고르실 때는 꽃봉오리가 촘촘하고 진한 녹색인 걸 고르세요. 노란빛이 보이면 이미 영양소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줄기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줄기에 설포라판 원료가 오히려 꽃봉오리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만 벗기고 안쪽을 얇게 썰어서 함께 쪄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끓는 물에 데치는 건 영양소를 버리는 겁니다. 찜기에 3분에서 5분만 쪄주세요. 미리 잘게 잘라서 40분쯤 두시면 설포라판이 최대 2.8배까지 늘어납니다. 둘째, 새싹 브로콜리는 다 자란 것보다 항암 성분 원료가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씨앗만 사면 집에서 물만 주고 일주일이면 키울 수 있어요.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셋째, 달걀, 토마토, 양파, 마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파린 드시는 분이나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천의 이복순 할머니 기억나시죠? 이분은 이제 데치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찜기에 4분만 쪄서 드시고요. 겨자를 곁들이셔서 사라진 효소도 보충하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새싹 브로콜리 씨앗도 사오셨어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우리 건강은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전부 돈이 거의 안 들고 우리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찐 브로콜리 한 접시 올려보시겠습니까?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이런 우리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식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혹시 브로콜리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이 주변에 계시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